셀트리온은 요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거보다 그냥 셀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2000년대 들어가지고 가장 성공한 회사죠. 기존에 있던 그 재벌들 말고 2000년대 들어와서 가장 성공한 친구가 셀트리온, 그 다음에 NC, 그러고는 크래프톤? 그런 애들이 가장 성공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얘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볼 수 있죠. 지난 20년 만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제일 성공은 카카오가 제일 했지. 왜냐면 시총 다 따지면 네이버가 짬이 안 돼. 카카오한테 하지. 시총 다 따지면 카카오 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훨씬 더 롱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셀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1년 전에 개박살이 나던 이때는 무엇보다 그게 비쌌기 때문이고, 그 전에 올랐던 게 코로나 관련 그죠? 백신, 치료제지. 그것 때문에 올랐던 부분을 다 뱉어냈다라고. 코로나가 끝나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러면 요 움직임에서 이 이후에는 제가 계속해서 15만원 라인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15층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다. 왜냐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도 물론 그때도 13만원까지 빠지긴 했어요. 과매도 구간에서는. 근데 평균가가 15만원이었어. 공매도를 그렇게 쳐맞는 과정에서도 15만원이었고, 이번에도 그러면은 15만원 밑으로는 빠지기 어렵다. 이게 지난 5년 내에 15만원 밑으로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운드 피겨 기준으로 보더라도 뭘로 보더라도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그 상황에서는 23년도 지금 신약 관련돼가지고 아까 FDA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것도 존재라고요. 유럽에 지금 허가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셀트리온의 가장 큰 핵심 이슈죠. 지금까지 외부 영업망을 이용했는데 요거를 내재화한다 그랬잖아.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 파워가 그 정도로 좀 커졌고 의사들의 선택을 받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사업 모델 자체가 전형적인 코리아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거를 카피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을 좋게 말하면은 한가게 기적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쪽발이 뺏긴 거잖아. 삼성이 롯데가 현대가 현대도 최초의 자동차가 미쯔비시였나요? 거기에서 기술 가져온 갤로퍼 이걸로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롯데는 껌 갖고 와서 판 거 아니여.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랑 합작사 세워가지고 계속 기술 빼왔어. 처음엔 다 그런 거다 맞지? 셀트리온도 처음엔 카피로 시작했죠. 지금도 카피야. 대신에 얘들은 뭐합니까? 그냥 카피가 아니고 시밀러, 유사하게 혹은 좀 더 효율적으로 개량해서 뺏기는 거죠. 그리고 요 상황에서 이미 얘들은 성공했지. 시밀러인데 오리지널을 넘어섰다. 자, 소니의 워크먼을 뺏겨왔던 우리나라의 삼성의 파란 색깔 CD 돌리는 거, 그걸로 돈 잘 벌고는 스마트폰, 정말 대단하게도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게 2002년입니다. 뭔 개소리냐. 2002년 일본에서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이 나왔어. 그리고는 역사 속으로 묻혔어. 요걸 누가 그대로? 애플이 성공을 했어. 그리고는 삼성이 따라 붙었어. 그리고는 나중에 늦게 일본도 시작했어. 일본 첫 바르고 삼성이 다 이제 따고 있는 중이죠.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혹은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오리지널 땄다라는 부분은 저는 아주 이게 큰 뷰 포인트, 큰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도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거든. 일본 스마트폰이 경쟁력이 있었으면은 여전히 소니 핸드폰을 쓰겠지. 근데 소니폰은 일본에서만 팔립니다. 지금은 심지어 일본 내에서 갤럭시가 더 많이 팔리려고 슬근슬근 시동 걸고 있다고. 소니폰이 마음에 안 들거든. 일본에 있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본인 국가의 브랜드만 쓰기 때문에 폰은 애플 아니면 소니만 썼어. 근데 삼성이 그냥 갤럭시라고 브랜드 들고 들어가가지고 슬금슬금 팔다 보니까 잘 나오거든. 그래서 갤럭시가 아주 잘 팔리고 있거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오리지널을 따고 있는 거죠. 일본 내에서 일본 오리지널 안드로이드 폰은 소니인데, 소니 엑스페리아 시리즈를 지금 갤럭시가 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결국 세대 교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세대 교체를 이뤄낸 세계 최초의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램시마 SC라는 게. 바이오 시밀러, 이게 시밀러 시장이 커진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 시장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다 들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야. 그리고는 이번에 그거를 원래 외부 영업망,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아마 유럽이 머크랑 손잡고 나간 걸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만들고 머크 영업망을 통해서 판매하면서 머크에다가 로열티를 준 건데, 그거 우리가 다 이제 내재화하겠다. 셀트리온의 힘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더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이 숫자를 잘 보여주면은 올라가겠지. 그리고 셀트리온은, 저는 얘는 여전히 그냥 한국에서는 숫자로 깡패짓 하는 친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미친 영업이익률, 그리고는 지금 부채 비율까지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재무에서 이것만 보시면 돼. 얘네들이 셀트리온을 제가 그냥 좋게 말씀드린 이유는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3천억 벌던 애가 지금 7천억을 벌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주가가 15만원대였어요. 그리고 그때 PER이 80배였는데 지금 PER이 40배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성장할 여지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죠. 셀트리온은 경기 침체 영향도 덜 받나요 하시는데, 미국에서도 헬스케어는 경기 침체 영향 덜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아픈 사람
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경기 침체가 왔다고 병원을 들가냐? 제가 지금 비염이랑 그 다음에 천식 때문에 매달 병원을 가는데 경기 침체가 왔다고 내가 병원을 안 가냐? 아니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일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 과연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얘들이 판매하는 램시마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꾸준히 써야 되는 거거든요. 꾸준히 써야 되는 약물에 원래 정맥주사 맞던 거를 그거를 바꿔가지고 지금 그 허벅지에다가 푹 찌르면 되는 걸로 이제 제형 바꾸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경기 침체라고 돈을 아픈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셀트리온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얘기합니다. 아이 셀트리온이라는 친구는 말입니다. 그 뭐 정치적으로 비자금에 엮여가지고 그 이거 숫자도 못 믿고 이거 분식회계? 분식회계 이번에 결론 났잖아. 금감원이 몇 년짜리 다 뒤졌는데 그 뭐 벌금 정도? 숫자를 좀 고쳐라 정도? 그런 얘기하고 끝났거든요. 이미 그는 결론 났어. 이 숫자를 못 믿냐 그러면 금감원 못 믿는 거야. 물론 금감원을 믿기는 어렵긴 하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뭐 검찰 그다음에 뭐 금융감독원 아니면 저 뭐 금융위 다 들어가가지고 뒤졌는데 숫자가 좀 안 맞는 게 있긴 한데 그 정도면 익스큐즈가 된다라는 거거든. 법적으로 이미 해결 난 거잖아. 결론 난 거잖아. 그럼 이 숫자는 믿고 투자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앞으로 숫자가 더 성장을 못할 거냐 보면은 올해도 지금 시장 점유율 확대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본에서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 신규로 진출해가지고 그것도 시장 점유율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 8월에 또 블록버스터 약이 있지. 8월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 지지선에 있어서 언제 실적 기대감이 붙으면서 올라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충분히 지금 가격대가 저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밑으로 깨고 내려갈 확률은 깨고 내려가도 10%고 깨고 내려갈 확률은 20%? 그 부분에서 저는 뭐 크게 셀트리온이 앞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3, 4병에 대해서 아까도 누가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은 충분히 셀트리온은 실적이나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호가도 없다라는 차트 관점에서도 아이 뭐 지금 또 말하자면 15만원 언저리면 사도 된다. 또 사도 돼 셀트리온.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더 3, 4병 얘기 나오시는데 3, 4병은 저는 3, 4병 끝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합병은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3, 4병을 하면 굳이 비용이 나가는 건데 합병 안 됐는데 언제 했냐?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사 합병이 안 된 거지 합병과 거의 동일한 효과의 지배구조 변화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셀트리온은 합병을 주식 투자에 상장을 안 해놓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볼게요. 원래 그 우리 별명상 요렇게 별명상 좀 그쵸? 예, 지랄을 많이 하신 셀트리온 3사 합병한다는 환경과 나오면 취직 잘 되겠네 느낌 아닌가. 비슷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그 셀트리온이 원래는 이런 구조였잖아. 셀트랑 셀엘 그리고는 셀트의 자회사 셀제 그리고는 여기 있는 옆에 그 셀트리온 그 뭐냐 뷰티 하는 애들 비상장사 하나 있거든요. 돈 진짜 지랄맞게 못 버는 애들 셀트리온 코스메틱 아닌데? 그 화장품 하는 브랜드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뭐냐면은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스킨큐어. 요렇게 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서정진 회장의 셀트리온, 그러니까 셀트리온 자체가 셀트리온 헬스큐어로 스킨큐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서 회장 입장에서는 제일 뭔가 성공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제 본인이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이 분이 역사에도 이름이 남아있어. 최연소 배우 임원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다신 분들은 도간 사람이야. 모 상장사의 대표님이 또 한 분 더 있어요. 최연소 SK 임원을 다셨던 분이 계셔. 그분도 이제 성이 서씨고 그 플랫폼 대표님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한국에서 제일 큰 플랫폼 대표님이셔. 그 최연소 SK 임원이신데 도간 사람이 있어. 근데 이런 분들이 사업적인 능력을 인정을 받으니까 재벌 회장님한테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독립하자마자 세운 게 야 이제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냥 직장 동료분들이랑 셀트리온이라는 걸 만들어서 무슨 사업할까? 처음에는 화장품으로 나간 거야. 나쁜 선택은 아니지. 지금 우리나라가 바이오 화장품 아니면 뭐 의료기기, 의료장비, 뷰티 잘 나가니까. 그런데 요거 하다가 요거래가 본인은 어차피 화학 케미컬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바이오가 진짜 돈이 되겠네 하고 셀트로 간 거야. 그리고는 셀트를 만들고 난 뒤에 상장을 시키려고 우회 상장하려고 막 시도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먼저 누굴 상장시켰냐? 얘를 기존 상장사를 인수해버린 거예요. 그게 셀트리온지야. 그래서 흡수합병 시키려다가 얘도 이러이러 상장이 됐어. 그러고 난 뒤에 이게 해외 영업망이 있잖아. 해외 영업망 관련돼가지고 이것도 따로 상장을 시킨 거죠. 제일 늦게 이제 헬스케어가 상장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요 분이 개인 지분으로 이 회사를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회사 법인이 아니잖아. 그럼 이 사람의 재무가 공개될 이유가 없어. 개인 회사 개인이 산 거야. 이 세 개가 셋 다 개인이 산 거야. 공시해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고 어떻게 벌었고 이게
남남회사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가 만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에다 판매를 했는데 계속 나왔던 게 이거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저 헝가리에 뭐가 있고 미국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러는데 야 얘들 그냥 그 매수 주문을 넣어놓고 그냥 말 그대로 호의로 그냥 발주소 넣어놓고 그 발주를 해. 그럼 여기가 이제 돈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비용이 나갈 거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해 내가 비용 청구를 했으니까 수익이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얘는 적자야. 얘는 흑자야. 그럼 셀트가 돈을 버는 게 진짜 맞냐라고 계속 의문을 제기했던 거거든. 근데 이걸 검증을 하려고 봤더니 이 접점이 법상으로는 없어. 회계법상으로는 접점이 없어.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뭘 했습니까? 합병하라. 합병하겠다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셀트리온 주주들은 3사 합병이라 그러니까 요걸 합병을 생각을 한 거야. 상장사 회사 3사 합병 이걸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미 작년에 합병이 끝났어요. 뭘로? 3사 합병을 이렇게 하려다가 주주들 반대로 여기 자르고 여기만 합병했지. 무슨 소리냐? 어차피 지금 얘들 그 회사가 지금 따로 상장돼 있는 데 했을 때 대주주를 보시면은 서정진이 아니라 셀트리온 지주사고요. 헬스케어 지주사고요. 요거 두 개가 합병이 된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게 현재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셀트리온 홀딩. 그리고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들어와 있지. 이게 대주주 입장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합병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셀트리온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지분만 들고 있는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세우고 헬스케어의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세워가지고 요거를 합병하려고 그랬어. 3사 합병 요걸 하려고 그랬다고. 왜냐면 이거는 개인 회사잖아. 개인 회사니까 이걸 싹 끌어올리면은 그러면은 서정진 회장 혹은 서정진 회장의 아들이 이 과정에서 지분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요거였거든. 회장직을 내려놔야지 아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서정진 회장도 지금 나이가 많아요. 은퇴를 슬슬 준비를 하고 아들한테 넘겨주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회사를. 그 과정에서 이 지분을 이용하려 그랬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이거를 꼭 했어야 됐고 이 상황에서 기존의 셀트 주주와 헬스케어 주주들이 반대했지. 뭔데 니가 들어오는데 돈도 못 본 새끼가 뭐 니가 뭔데 들어오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빡 이렇게 되고는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못 끼었어요. 잘렸어.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홀딩스라 해가지고 얘 둘만 있고요. 요거를 서정진 회장이 이렇게 지금 지배하고 있고요. 반대로 해서 가면은 그러면 이 발주와 수익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셀트리온 홀딩스에 여기에 재물을 까보면은 연결 재물로 두 개가 다 잡히지. 그래서 기존의 주주들이 얘기하던 야 너 그거 못 믿는다 합병하라는 게 끝났습니다. 합병으로. 이제는 믿을 수 있어. 검증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거 아니야. 굳이 이제는 셀트와 셀엘과 셀제를 합병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3사 합병은 이제는 투자에는 굳이 그렇게 신경을 쓰실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8월이면은 그 아마 선반영이 한 6월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5월 6월 뭐 지금 당장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얼마짜리 시장인데 거기에서 또 뭐 셀트리온 어떻게 팔면은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와주면 그때부터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관점에서는 셀트리온이 비싸냐 싸냐 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저렴하게 매력적이다라는 간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더 지켜주면서 보고서도 나오면서 수급이 붙어줘야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셀트리온은 모으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아가야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그 정도로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셀트리온은 다시 요 정도로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이 지금 일본에서도 잘 나가는 점유율이 올라가는 신약이 있는 상황이고 허주만가? 그게 지금 일본에서 올라가고 있어. 유럽에서도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각 제품들을 다 포트를 보시면은 뉴스 보시면 다 지금 몇 프로씩 늘어나고 얼마 늘어나고 나오거든. 거기다가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추가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셀트리온 이미 램시마를 쓰고 있는 허주마를 쓰고 있는 그런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본인 영업망으로 더 끼워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해랑 내후년인가 또 나올 거고 그럼 증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23년 연말 돼야 증설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셀트리온은 장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 전망이랑 주가는 정반대로 간다 그러시는데 전망 주가? 얘는 그냥 숫자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하고 제가 셀트리온은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보고서에서 다른 거 필요 없이 R&D 비용만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R&D 지출을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램시마 SC 요거를 미국 품목허가 신청했다. 이건 이미 유럽에 성공한 거니까 이제 미국도 특허 만료가 되고 이제는 품목허가 신청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이제 램시마 관련돼 가지고도 이 원약이 화이자인가 그럴 거예요. 걔들이랑 싸울 거야. 이제 경쟁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연구개발 활동에서 얘들이 도대체 연구개발은 이거는 이게 앞으로 나올 파이프라인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새로 나와가지고 지금이 만드는 것도 있고요. 아까 화이트벤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여기 다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있네 화이트벤 이런 거 있고 알보7 이런 것도 만들고 있잖아.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거든. 라이센스 계약해가지고 갖다 팔고 있고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얘가 그래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쳐쓰고 있냐라는 거지. 얘들이 지금 이게 연구개발 인력 해가지고 보시면 합계가 지금 600명이에요 700명 왜냐면 이게 연구비로 보시면은
얘들이 버는 돈 20% 연금을 때려받고 있어 지금. 물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때려받긴 했는데 올해도 지금 보시면 산모기까지 15.8%가 16%를 때려박았습니다. 매출액 비율의 연구개발비를 보셨을 때 16% 때려박는 소리는 지금 매출액이 얼만데? 얘들 지금 매출액이 2조가 넘어. 그럼 봅시다. 대충 지금 2.4조에 곱하기 16% 해보시면은 3,800억을, 그러니까 매년 4천억을 이 R&D 비용 때려본다니까 얘들이. 4천억을. 세금 많이 안 내겠는데 이건 세금을 안 내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전에도 계속 4천억씩 쓰고 있거든요 얘들. 4천억을. 근데 이렇게 돈이 있으면은 뭐라도 만들어내. 그러니까 솔직히 백종원 선생님이 본인이 막 이런 요리 해보고 저런 요리 해보고 이러면서 무슨 새 신메뉴를 개발한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돈 걱정 안 하고 엄청 좋은 A급 그 주방에서 A급 재료들 들고 와가지고 만들고 먹는 게 아니고 한 입 먹고 버려도 돼. 계속 만드는 거야 성공할 때까지.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매년 이 정도 되는 돈, 소위 말해 7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인건비만 따져도 일단 뭐 700억 1000억 나갈 거야. 거기다 추가적으로 나머지 뭐 비용 이거 뭐 저것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거 쓴다라는 거거든요. 이마에 돈을 때려박으면은 뭐라도 나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그 셀트리온에서는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셀트 vs 삼바. 셀트 vs 삼바. 안정성을 원하시면은 삼바. 안정성을 원하시면. 근데 삼바는 지금 시총도 그렇고 선반영도 그렇고 목표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저는 셀트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제가 방송에서 국내에서 투자할 만한 그 바이오 관련주로 몇 개 말씀드릴 때마다 탑픽이 삼바다. 그리고는 이거랑 비교할 만한 게 셀트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조심스럽긴 한데 초장기 관점에서 보실 때 그 뭐냐 동아소시홀딩스 그 자회사 올리고 만든 애들 걔들 말씀드리잖아. 그런 친구들을 그 동아 ST팜 여기 요런 애들은 좀 괜찮지 않겠냐. 거기다가 추가로 좀 더 보시면은 유한양행 이런 애들, 최근에 조금 괜찮은 애들, 대웅지약 이런 애들, 나보타 이런 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팔로잉 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재무도 괜찮고 성장도 괜찮고 꾸준함이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근데 나머지는 솔직히 숫자가 안 나와. 숫자 성장도 없어. ST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흑자 전환하고 난 뒤에 매년 성장 지금 뭐 30% 40% 찍고 있는데 그 나머지 애들은 돈을 벌 것이다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벌 때 사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사업을 한다. 나는 우리 삼촌을 믿고 돈을 흔쾌히 막 1억씩 내가 가게 차려줄 거야. 근데 그게 삼촌 첫 사업이네?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차라리 한미약품 정도면은 그치 치킨집 몇 번 해본 삼촌이 이번에는 피자집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믿어볼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 실적 안 지키는 그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거든. 한 번도 사업도 해본 적 없는 삼촌한테 삼촌 갑자기 직장 때리시고는 나 치킨집 할 거야. 근데 내 돈이 없으니까 야 나한테 투자 좀 해봐라. 이거 2천만 원만 투자해봐.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줄게. 그럼 그 삼촌을 믿고 투자를 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그 삼촌이랑 친하지도 않은데 족보에서 몇 번 보고 제사 지을 때 몇 번 본 게 단데 돈 빌려달라 해서 내가 돈 빌려주면 내가 그 개 호구 새끼지 그거를.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돈 벌면 장땡이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들은 그런 데 가서 돈 벌어요. 차트 분석 수급 분석하면서 프로들은 돈 벌어. 근데 그 프로들의 전쟁터에 개인이 들어가가지고 굳이 내가 프로만큼 돈을 벌고 싶다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 관상 보고 저 사람 성격 보고는 이 사람 사업 성공한다 그럼 투자하면 되잖아. 우리 삼촌은 깔끔하고 그 음식도 잘하고 성실하고 돈 벌 수 있을 거야.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투자하면은 꼭 돈을 벌 거야. 판단되면 돈 뭐 줄 수도 있지 처음 봐도. 근데 그런 그 분석이나 그런 감은 좀 프로인 사람들이 봤을 때, 그죠? 백종원 아저씨가 봤을 때 니는 장사하면 되겠다라고 성공한다 이렇게 뭐 얘기하듯이 프로 관점에서 이게 분석이 돼도 개인 관점에서 분석 안 되거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적어도 이 사람 관상도 보고 이 사람의 성격 보고 이랬을 때 내가 분석을 하든지 내가 차트 보고 수급 보고, 그게 주식의 관상 아니야. 차트가 주식의 수급 자체가 그 주식의 성격 아니야. 그걸 보고는 얘는 가겠다 쏘겠다 가 보이면 들어가도 돼. 근데 안 보이면은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누가 좋다는데 하고 들어가고 처물리면은 지 잘못이지 뭐. 그럼 지 잘못이지 뭐. 이제 그런 부분이 바이오 투자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다. 욕심이 나는 곳인데 욕심을 안 부리셨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 요런 부분을 셀트리온에서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셀트리온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보기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살만요.